김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의 박혜연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당직 일상회복으로 극장가가 그래도 뭐 관객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 뭐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 OTT 플랫폼 경쟁도 이못지않게 지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OTT 플랫폼들의 이 정도로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는 국가가 아마 한국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격전지입니다. 물론 북미를 제외하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타국에는 보통 이렇게 좀 대형 글로벌 OTT 서비스들을 중심으로 이제 컨텐츠가 만들어진다면 네. 한국에는 한국의 토종 OTT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네. 여기에 기존에 이제 땡플릭스가 공룡 OTT가 무엇인가 좀 보여줬었는데, 네. 이제 이런 토종 OTT와 넷플릭스가 이렇게 경쟁하면서 뭐 오리지널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글로벌 OTT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11월에 사과 TV 플러스, 네. 네, 디지땡 플러스가 이제 상륙을 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침 지난 11월 4일에 사과 TV 플러스가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원래는 11월 12일, 그러니까 내일 있잖아요. 내일 원래 이 디지땡 플러스가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걸 몇 개월 전부터 대대적으로 막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사과 TV 플러스가 냉큼 그 막 올라간 분위기 앞에 냉큼 8일 전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요새는 한국 콘텐츠가 뭐 워낙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해외 OTT 서비스들에서도 한국에 출시를 하려면 일단 한국 작품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선보이면서 같이 출시를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룰이 생겼어요. 뭐 일종의 독점 공개 뭐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요. 예. 네. 그래서 이 사과 TV 플러스도 사실은 출시에 맞춰서 첫 한국어 오리지널 드라마인 닥터 브레인 같은 작품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 작품도 엄청 화제였던 게, 일단 영화계의 정말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한 김지훈 감독이 첫 드라마 연출을 했고, 뭐 기생충,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낳은 기생충 이선균 배우가 주연을 맡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과 TV 플러스가 한국 관객들에게 이렇게 좀 저희 좀 예쁘게 봐주세요 라고 구애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그거예요. 사실은 뭐 땡플릭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OTT 서비스 2개, 3개 가입하신 분들 많은데, 네. 이런 거 하나 보고 싶어가지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정말 상술치고는 네.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아주 지능적인 상술이라고 해야 그렇죠. 되나요? 지능적이고 배포도 크죠. 어쨌든 한국 콘텐츠들을 계속 한국 제작사와 감독 배우들을 통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 드라마는 아니고요. 네. 이 11월 4일 날 이제 한국에 서비스를 하면서 좀 큰 굵직굵직한 신규 작품들을 사과 TV 플러스가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서 11월 5일 날 이제 사과 TV 플러스에서 내놓은 영화가 있습니다. 네. 톰 행크스 주연의 핀치라는 작품인데요. 조금 좀 낯설어요. 근데 이게 이 뭐랄까요? OTT 서비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오리지널이라고 이제 이름을 달고 사실은 런칭을 했는데, 뭐 조금 뒷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은 이 작품도 극장 개봉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었어요. 예.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언제 극장에 걸릴지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사과TV 플러스랑 사과TV 플러스에서 배급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계약을 맺게 된 거죠. 그러니까 OTT에서 보실 수 있는 거라 조금 나 그 서비스 가입 안 하면은 이 작품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간단한 팁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네. 원래 이런 OTT 서비스들이 초반에 이제 소위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 한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 정도 무료로 저희 서비스에 어떤 작품이 있는지 보여드려요 하잖아요. 예, 요 작품 이렇게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그 무료 서비스 기한이 사과 TV 플러스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과 TV는 그 단말기 같은 거 하나 사야 되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이제 네. 한국 TV에서도 볼 수 있는 그래요? 방식으로 이제 네. 진출했기 때문에 꼭 단말기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이렇게 초반에 좀 좋은 작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깐 무료로 들어가서 재미있게 즐기시고 실질적으로 내가 구독료를 낼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을 하셔도 된다. 이런 팁을 일단 드리면서 핀치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예,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도 이 작품을 좀 추천하는 이유가 네. 너무너무 오랜만에 정말 가슴이 따뜻해지는, 정말 훈훈해지는, 요새 뉴스를 들으면 이렇게 훈훈한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품을 만난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 작품은 요즘 이 깊어가는 가을날 좀 헛헛한 여러분들께 소개를 꼭 좀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영화니까 가지고 와봤어요. 일종의 미끼 영화잖아요. 이 미끼만 따먹고 우리가 지금 갈 수도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어요. 그럼요.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니까요. 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되니까요. 네. 가입해야 될지 얼마든지 말지.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톰 행크스는 뭐 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니까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네. 근데 톰 행크스 한 명만 나오는 거.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작품이에요. 일단 제목이 핀치잖아요. 그래서 예. 핀치가 뭐지? 뭐 핀치 궁지에 몰렸다 이런 뜻인가? 뭐 해서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 작품의 주인공 이름이에요. 핀치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나와요. 네. 그런데 핀치라는 이름으로 제목을 지은 것처럼 그 사람 딱 한 명만 나와요. 인간이. 아, 인간이? 그러면 인간 아닌 뭔가가 나오는 모양이죠? 예, 인간 아닌 친구들도 나오죠. 그런데 무서운 친구들은 아니고요.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기후 위기 때문에 굉장히 황폐해진,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는 지구가 배경이에요. 약간 근미래로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이 와인버그 핀치라는 이름을 가진 과학자 혼자 어떤 굉장히 넓은 지역에 혼자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와 그의 기지에는 그를 기다리는 충직한 강아지가 한 마리 있고요. 그건 로봇 아니죠? 네, 진짜 강아지. 진짜. 예. 그리고 그의 삶을 도와주는 그가 만든 이제 로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뚝딱뚝딱 로봇 하나를 더 만들어요. 이렇게 두 개의 로봇, 그리고 한 마리의 강아지,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 이 네 명이 생존을 위해서 어딘가로 샌프란시스코로 떠나는 과정을 담은 로드무비예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당연히 위기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기후 위기 자체도 굉장히 끔찍한 위기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 이 사람만 살아남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영화는 굉장히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모습 자체를 보여주지 않아요. 사람 있다라는 건 보여주는데. 네. 왜냐하면 그 시대가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인간을 해치는 시대이기 예. 때문이죠. 이 정말 그래서 톰 행크스라는 인물 하나를 가지고 이 황폐해진 세계에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보여주는 굉장히 감동적인 원맨쇼였어요. 이 더 로드의 네. 한 세기 뒤 버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하세요. 저도 영화를 보는데 더 로드도 굉장히 많이 떠오르는데 예. 더 로드가 정말 책의 마지막 그 20장을 위해서 그 너무 마음 아픈 그 고통을 인내하고 마지막 20장에서 그 주체할 수 없는 어떤 눈물을 흘리게 되잖아요. 네. 이 작품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가는데 아, 전반적인 그래요? 톤이 훨씬 희망적이고 밝고 유머러스하죠. 근데 희망적이고 밝고 유머러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설명하시는 분위기는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톰 행크스가 원래 출연한 영화들이 좀 약간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정말 황폐해진 지구 안에서 인간이 콧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하루를 버틸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만들어주는 인물이 바로 톰 행크스라는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톰 행크스는 굉장히 좀 휴머니즘이 강한 작품들에서 많이 주연을 좀 맡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그래서 그 작품을 보는데 말씀하신 로드도 떠오르고 또 뭐 다른 영화들도 떠오르다가 이 톰 행크스의 원맨쇼라는 점, 그리고 홀로 살아남은 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네. 캐스트어웨이라는 작품도 함께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두 영화를 오늘은 따로따로 소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네.
같이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그래, 예.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두 작품을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렇게 교차해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좀 길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어요. 예. 캐스터웨이가 정말 딱 20년 전인 2001년에 개봉했더라고요. 그죠,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때 톰 행크스는 굉장히 젊은 청년처럼 보일 정도로 이 작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남자가 무인도에 조난을 당했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쓰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 두 작품을 보면서 일단은 톰 행크스라는 배우 자체가 어떤 독보적인 장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영화에서 어떻게 혼자 나와가지고 그걸 관객이 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모노드라마 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절대. 영화같이 막 현란하게 영상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기에 네. 혼자 나와가지고 그것도 무인도에서 뭘 하겠어요. 근데 그 작품도 엄청나게 성공했잖아요. 네. 그야말로 휴머니즘 생존기라는 장르는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 두 작품 진짜 되게 거울처럼 마주보고 있는 작품이면서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작품이었어요.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는지 네.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일단 핀치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한 러닝타임은 한 120분, 2시간 조금 안 되게 진행이 되고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암울한 미래인데 이 암울한 미래의 상황을 그야말로 콧노래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좀 나이가 지긋이 든 과학자가 있어요. 그가 톰 행크스인데요. 네. 이 톰 행크스가 이제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태양의 흑점이 폭발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지구의 오존이 망가진 상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로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자외선이 너무 방사능에도 강하고. 노출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거의 화상을 입는 예. 정도로 잠깐만 볕을 쐬도 그래서 이제 보호 장구를 갖추고 겨우겨우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당연히 적게 남은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사륙의 세상이에요. 그리고 네. 이미 거대한 도시가 거대한 모래 폭풍과 모래에 잠식되어 있는 세상이고요. 네. 보기는 너무너무 황폐한데 이 사람은 굉장히 꿋꿋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한 것처럼 로봇 하나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그 로봇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는 그가 키우는 반려견이 있거든요. 네. 이 강아지와 과학자의 관계도 이제 나중에 영화에서 좀 밝혀지는데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미 자외선도 그렇고 피폭도 너무 많이 당했고. 예. 그래서 이 강아지를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돌보고 먹이고 키울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요. 아, 이게 반전이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로봇과 함께 그리고 원래 같이 있었던 그 강아지를 닮은 로봇과 또 한 마리의 강아지 이렇게 네 식구가 네 가족이 샌프란시스코로 무작정 여행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아름다운 것을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고 네. 거긴가에는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뭔가 공동체를 꾸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믿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은 끝을 알 수 없는 그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회오리도 만나고요. 어제 갓 태어난 로봇은 아이 같은 그러나 너무 똑똑한 아이 같은 로봇이고요. 강아지 먹을 건 점점 떨어져 가고요. 아, 네. 예, 또 차 운전해서 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요. 몸은 점점 아파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로드무비를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게 그 로드무비를 정말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작품이 이제 핀치라는 건데 예. 반면 또 캐스터웨이는 좀 반대죠. 정말 세상에서 미친 듯이 바쁘게 살던 이 남자가 예. 그 심지어 그 어떤 그 뭐라고 물류회사 직원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연결해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 비행기 사고가 나서 무인도에 갇히죠. 네. 그리고 무려 4년 동안 혼자서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들을 터득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다가 자신이 다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섬으로부터의 탈출을 하는 이야기예요. 네.
핀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좀 무서워하고 떠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싶어 했던 과학자가 결국은 공동체를 향해서 가는 이야기라면 캐스트어웨이는 지긋지긋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네. 있던 사람이 잠시의 고립을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생존의 방식을 터득하고 다시 사람들 품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결국 생존, 공동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두 가지의 작품이 이렇게 같은 배우 주연으로 나왔다는 게 같이 보기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네. 두 영화를 그 사과 TV에서 다 볼 수 있나요? 사과 TV에서는 핀치만 보실 수 있고요. 캐스터웨이는 사실은 무료로 볼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좀 오래됐으니까 한 그렇죠. 20년 정도 지금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어쨌든 한 남자의 생존기를 20년 주기로 이렇게 비교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여튼 표현을 했지만 네. 이렇게 다 영화를 만든다는 것도 참 독특하네요. 근데 그 연결고리에 물론 이 톰 행크스라는 전설적인 배우, 정말 휴머니즘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멋진 배우가 있잖아요. 캐스터웨이도 그렇고 핀치도 그렇고요. 저 장면은 톰 행크스밖에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되게 훌륭한 배우죠. 청취자 정미숙님께서였고요. 톰 행크스 휴머니즘에 최적화되어 있는 배우 맞습니다. 영화 터미널 보고는 천재 배우다 싶었어요. 바보스러우면서도 순진하고 그러면서도 굴하지 않는 휴머니즘을 정말 잘 연기했어요. 맞아요.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터미널도 마찬가지인데 의외로 되게 이분이 뭔가 고립되고 혼자 있는 그런 캐릭터들 되게 많이 연기를 하죠. 포레스트 검프도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요. 지금 말씀해 주신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줬던 몇몇 작품들이 있는데, 포레스트 검프나 캐스터웨이를 만들었던 감독이 로버트 제메키스라는 감독이에요. 근데 그 감독이 이번 핀치의 총괄 제작자였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뭘 잘하는지 제일 잘하는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보면 로버트 제메키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쏙쏙 시간이 변한 그 톰 행크스의 얼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더라고요. 톰 행크스가 혼자 잘 노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정말 잘 놀아요. 아랑곳하지 않고. 예.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몰입시키고요. 네, 맞아요. 그의 연기에. 네. 혼자서 놀고 혼자서 흥얼흥얼하고 혼자서 뭔가를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일 하는 스타일.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단단한 인간. 이게 좀 다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단한 사람, 자기 신념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그려지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미국 아메리칸의 표상,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 재난에 거의 최적화되어 있는 배우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핀치에서도 그렇고 캐스터웨이에서도 그렇고요. 재난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인간다울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그 답들을 톰 행크스가 보여주기도 하지만 보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인간의 따뜻한 행위를 해요. 가장 약한 존재를 먹이고 잘 보호하는 법을 로봇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로봇을 만들잖아요. 또 캐스터웨이 같은 경우는 홀로 생존하는 과정에서 정말 잊지 못하죠. 윌슨. 윌슨이란 친구를 만들어서 또 살아가잖아요. 두 작품 다 어떻게 보면 로봇, 강아지, 윌슨 모두 그 친구가 없다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없을지 모른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도 너무 좋았고요. 두 작품에서 모두 나를 인간답게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공통점도 많고 요렇게 좀 마음 쓸쓸한 가을 시기에, 마음 혼란스러운 가을 시기에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친구 만들기 좀 어려우면 인형이든 자기가 아끼는 물건에다 이름을 좀 한번, 이름을 한번 줘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이 영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됐네요. 더 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